오늘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7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헤어진 지 730일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올해 7월 29일은 화요일이어서요. 저희 시민들과 함께 어제 시청 광장에서 최초 신고가 있었던 6시 34분부터 5천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같이 2주기 추모 대회를 했고요. 저는 오늘 오전에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의진이의 실내 추모공원에 가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북토크 예정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종교개혁주일에 저희 가족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159명 별들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왔고요. 제가 2가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 화일에 있는 건 희생자 159명의 명단입니다. 저희는 159명의 명단을 다 알지 못해요. 저희 유가족 협의회도 자발적으로 국가는 흩어놓았지만 같은 슬픔을 가진 가족들이 모여서 11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는 작년에는 형제 자매가 희생자들을 기억하면서 쓴 책이었고요. 올해는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모, 고모가 희생자 25명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함으로 저희 국가에는 굉장한 영광이고요. 여러분 한강 작가 얘기도 많이 읽으시고 저희 이태원 책자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158명이 골목에서 희생당했는데 마지막 희생자는 골목 밖에서 2차 가해로 마음에 상함을 입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159명입니다. 159명 중에요. 결혼을 약속한 2 예비 신혼부부가 같이 희생을 당해서 실내 안치단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46세 엄마하고 15세 중학생이 그리고 엄마의 여동생이 같이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골목에 그 이태원에 왜 갔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과연 사랑하는 연인을, 사랑하는 딸을 그곳이 위험 지경인 줄 알고 데려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730일째 견디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의진이라고 이름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보배롭게 진실된 삶을 살아간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들의 안타까운 희생에도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렇게 믿어보려 했음에도 50여 년간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기도로 살아온 내 삶은 산산조각이 나고 보잘것없는 저의 믿음도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친구들, 건장한 청년 3명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10시 2분에 식당을 나와서 10여 분 만에 그 좁은 골목에 300여 명이 함께 갇혀서 마지막 숨이 꺼질 때까지 느꼈을 고통, 죽음의 공포, 살려주세요라고 숨이 꺼질 때까지 절규를 다하며 기도했을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가 얼마나 고독했을까 하면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의진이는 낮에
대학 친구 결혼식에 참석을 했고요. 저녁에는 고등학교 친구 3명이 이태원에 함께 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생신이 있어서요, 대전 시댁에 가 있어서 이태원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의진이와 저희 자녀들은 항상 할머니 생신 축하 같이 가는데 대학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저희 부부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우선순위는 이제 한없이 따뜻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의 희생의 진실 규명과 성실하게 열정을 다해 살아온 그의 삶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참사를 통해서 제가 보고 느끼는 바는 참으로 자격이 없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자들이 국가 위기관리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은 참사공화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무책임한 자들이 버젓이 행정의 윗선에서 그 역할을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과 상식에 기치를 내걸은 대통령은 정반대의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과 행정부의 무능한 민낯이 드러났음에도 책임을 덮으려 하고 외면과 무시, 폄훼로 희생자와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므로 아무 잘못이 없다는 비논리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달아주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들의 범죄 사실과 증거들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고, 판사는 증거로 제출한 사유까지도 오히려 변호인을 대변하는 듯한 소극적 법해석으로 책임자들에게 무죄라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 땅의 건강한 청년 159명이 밀집 인파 관리의 실패로 아름답고 찬란한 미래를 유린당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강제로 종료당했는데, 이 나라의 법은 그들의 억울함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양심 있는 자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총체적 난국과 부실, 비양심과 부도덕의 세상에서 우리가 기댈 것은 그나마 양심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진실을 보도해주는 언론인들, 생명 존중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소수의 정치인들, 그리고 그나마 기대해보는 공익 제보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공감하고 연대해 주시는 종교인들과 시민들, 그리고 활동가님들이 그나마의 희망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우리의 지난한 삶에 한 줄기 호흡이 되고 있음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더불어 책임을 외면하고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과 싸워 진실을 밝혀내고자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태원 특조위에 거는 기대 또한 참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공감과 연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때론 향기로운 꽃처럼, 때로는 용광로 같은 열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159명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계와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며 그들이 꿈꾸었던 찬란한 미래가 사랑하는 별가족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연대하는 시민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현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159명의 별들과 절대로 작별하지 않으며 세상을 정의롭고 진실된 세상으로 바꾸어갈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약속하고 책임있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며 아름다운 세상이기를 기대합니다. 참사로 아까운 삶을 희생당한 159명의 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들의 사랑하는
별 가족들이 본디 행복했던 그들의 일상을 다시금 회복하고 안전한 사이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